안녕 친구들, 오늘은 고구려 백제의 문화유산을 살펴볼게. 교과서는 22쪽이야. 이번 시간에 볼 문화유산들 특징을 세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무덤, 불교, 그리고 그림. 먼저 선생님 문화재 보는데 무섭게 무덤이 웬 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고대 문명의 유물들은 당시의 무덤에서 많이 발견이 되었어. 오래된 무덤, 즉 고부는 무덤의 주인을 묻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 사용했던 도구들, 그리고 그때의 역사나 생활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도 벽에 그려놓곤 그랬지. 왜 이렇게까지 무덤에 공을 들였을까? 당시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생전에 누리던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왕이 죽는다면 이것에 얼마나 미련을 갖겠어. 그래서 죽음 이후까지 삶에서 이루어낸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낸 거지. 아니, 무덤이 얼마나 크길래? 먼저 고구려의 무덤을 소개할게. 지금의 북한 지역에 있는 안악 3호분의 모습이야. 무덤을 단순히 흙으로 채워 쌓은 게 아니라 돌로 공간을 이렇게 방처럼 나누어 설계를 했고 기둥도 세웠으며 벽면에 다양한 그림들을 볼 수 있어. 22쪽 대표적으로 부엌과 고기 창고 그림이야. 그때 당시 부엌과 창고 등의 인테리어 모습도 볼 수 있고 수레를 사용한 것도 알 수 있어. 또한 여러 동물들을 요리해 먹은 것도 알 수 있지. 두 번째, 지금의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 그러니까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국내성 근처의 무용총에는 다른 벽화가 그려져 있어. 무용총 접객도라는 그림인데 교과서 및 설명이 있지. 손님을 맞아서 시중 드는 모습의 그림인데 자세히 보면 비현실적으로 사람 크기가 차이가 나. 이는 신분이 높은 사람은 크게, 낮은 사람은 작게 그려서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은 시중을 들고 있지. 또 자세히 보면 입은 옷도 신분에 따라 달라. 이 두 벽화들을 보면 당시 의식주 문화, 종교, 그리고 제도 등을 알 수 있지. 그 다음 23페이지 백제의 무덤을 살펴보자. 백제의 대표적인 고분인 무령왕릉에선 다양한 문화유산이 많이 발견되었어.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에서 발견되었으며 송산리 고분으로 불리우며 총 7개의 고분이 남아있어. 그중 이렇게 모형 전시관으로 바꾸어 유물들을 볼 수 있게 해놨어. 왕과 왕비를 모신 관을 보면 일본 소나무로 만들었다네. 그리고 이 왕릉에서 백제가 아닌 중국 화폐가 발견되었고 또 중국 도자기도 발견되었고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 무령왕 당시 중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활발히 교류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선생님이 아까 수업 초반 단어 3개를 보여줬는데 이제 그중 두 번째, 불교.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불교를 중심으로 발전했지. 그래서 수많은 불교 문화재들이 발견되었어. 고구려부터 말해볼게. 금동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이 유명해. 일단 금동이라는 말이 붙는데 쉽게 말하면 전체가 아니라 구리로 조각을 만들어내고 그 위에 금을 살짝 입힌 거야. 이거 우리가 요즘 도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뒷면에는 불상을 만든 까닭, 시기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렇다면 백제의 불교 유산은 우리가 불교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절이잖아. 백제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절은 미륵사인데 지금은 미륵사지라고 불러. 끝에 지가 붙는 건 당시에 있었던 자리, 있던 터를 뜻하는 건데 절 건물 대부분이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화재로 불이 타 없어지거나 전쟁으로 인해서 없어지다 보니 미륵사가 있던 자리라고 부르는 거지. 그나마 미륵사지 석탑이 미완성의 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것도 복원한 거야.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 이 미륵사지 석탑을 전라북도 익산에 실제로 가서 봤는데 그때는 더 무너져 있었어. 이 석탑은 우리나라 석탑 중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되어서 유명해. 마지막으로 백제 금동대학로를 보자. 세 개의 단어 중 마지막
그림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 정확히 말하자면 유물에 무엇이 그려진 건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어. 무령왕릉이 있는 충남 공주와 미륵사지가 있는 전라북도 익산 사이에 있는 충청남도 부여의 박물관에 있는 이 금동대학로는 맨 위 뚜껑 끝부분엔 봉황이 여의주를 물고 늠름하게 서 있어. 바로 밑에 뚜껑은 대체로 여러 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모양으로 이 산 사이에 인물상과 동물상의 모습들이 보여. 교과서에는 피리 부는 사람 그리고 사냥하는 사람이 나와 있지. 그 밑 몸체는 연꽃 모양 그리고 아래 향로는 용이 떠받치고 있지. 향로에 어떤 문양,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지가 중요한 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거기에다 새긴다는 거야. 그래서 당시엔 하늘이 봉황에 존재하고 여러 모습의 신선들이 산자락에 있으며 연꽃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꽃이므로 그려 새겼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거지. 이때 당시 지구 반대편 유럽에서는 가톨릭교가 발달해서 이 가톨릭교와 관련된 조각, 그림들이 많았는데 그때 거긴 가톨릭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유물들이 많은 거야. 반대로 삼국시대 때는 불교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불교 유물들이 많은 거고. 마지막 25페이지 교과서 속으로 보자. 지도에 공주, 부여, 익산이 나와 있지. 오늘 우리가 배운 유적들 다 여기에 있는 거야. 공주의 송산리 고분군? 아까 무령왕릉이야. 익산의 미륵사지가 유명하다면 부여는 정림사지가 유명하고 그리고 방금 배운 금동대학로 있잖아. 능산리 고분군 교과서 그림 가운데 있지. 거기에서 발견된 거야. 이외에도 여러 유적들이 있어. 이 유적들을 통해 백제가 고구려, 신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그리고 그 당시 모습을 추측하고 교류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거야. 오늘 배운 유적들 중 실제로 가장 보고 싶은 유적이 뭐야? 배움 노트에 정리를 해봐.